인생 공부. 고민 상담소. 예, 제가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생뚱맞아. 고민 상담소. 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인생 공부 고민 상담소. 네. 예, 지난주에는 익명군의 이제 호중군. 뭐 보통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거 그렇죠. 세 저번 가지. 주 우리가 호중군한테 강하게 얘기했지만 음. 잘되라고 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것도 만약에 막 못 이겨내면은 이제 오늘 거 보면은 큰일 난다는 걸 알게 되고, 오늘은 이제 좀 직장인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직장인 이제 여자 사람 친구한테 온 건데요. 이것도 오늘 직장인 이렇게 연달아서 3개 할 거예요. 다 짧은 질문들도 많아갖고 거의 다 비슷해요. 뭐라고 익명을 지을까? 희선양 알았어요. 김씨니까 김희선이 됐네. 희선양. 안녕하세요. 인생 공부를 통해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받으며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신체 화장에, 일명 화병이라고 불리는 걸 얻어서 일하거나 회의가 끝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어서 퇴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5년 차, 저의 상사는 사업자만 3개로 아주 바쁘게 회사를 움직이는 분입니다. 저희 가족 회사에다가 신입들도 다 아는 아들들의 지인, 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오래 알던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니 장단점도 아주 확실한 회사죠.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사명을 언급하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저희는 광고도 직접 만들어서 제작합니다. 광고 회사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나온 콘텐츠가 좋으면 그걸 이용해 SNS 광고는 이벤트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너무 주묵구구식으로 일해요. 대충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만 말하고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난 일이 너무 바쁘니 니네가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데 원래 직책하고 맞게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뒷전 수준입니다. 그리고 회의 열받았나봐요. 여기서 무슨 뜻인가요? 주관자가 기한을 한 것과 관계자가 돌려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일 아닙니까? 회의의 단어 뜻조차 모르는 사람 같아요. 답정너로 일관할 거면 왜 직원들 불러모 아까운 시간 다 버려가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안 되는 없다는 이런 식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니 자기가 회의하자고 하는 거 이미 정해진 사항을 전달하려고 하니 그렇게 알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중간 관리자로 바로 서브로 붙어서 하는 건데 그 중간 관리자가 상사들과 치정 싸움에 얽혀 이번에 나가고 그 중간에 있던 일을 다 제가 하게 된 상황입니다. 2명의 상사를 저를 사이에 두고 싸우고 부부이신데 저를 중간에 두고 싸워요.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약간 드라마 필이 나네요. 그렇죠? 부부이신데 싸우는 거예요. 화병 나시겠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그런 아주 난감한 자리에 있죠. 그리고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하시는데 그 외의 의견은 귓등으로 안 듣는 등 새로 들어온 지금 몇 명은 사태 파악하고 1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오래 일을 했던 다른 직원도 저와 같이 가슴 통증과 스트레스로 일하는 탈모,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답답해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라고요. 그 뒤에 엄청나게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상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해서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기도 어렵고 이 취업난에 재취업하기도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일이 재밌으면은 그 일에 집중하는 편이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사들의 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하며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까지 여기서 얻어갈 것이 과연 있을까요? 거지 같은 회사에도 회사는 나를 위해 애써준다는 것이 있다고 믿으며 저도 앞날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면서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왜 이곳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 없이 계속 직원이 바뀔까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제 상사들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쓰는 내내 가슴 통증 때문에 참기 힘드네요. 제가 여기서 더 일을 하는 게 옳을까요? 어차피 선택은 제 몫이겠지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정말 궁금해요. 가명으로 했지만 이제 희선양. 일단 뭐 위로의 말씀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 다 그럽니다. 다 거의 다 그러고 안 그런 회사가 적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정치적 상황이랑도 얘기를 하면 좋은 게 저는 뭐 당연히 박근혜가 물러나야 되고 최순실은 좀 매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자들은 다 매로 좀 다스려야 된다는 좀 그런 강경주의자인데 근데 좀 우리 인생 공부 듣는 분들 알았으면 좋겠는 게 최순실은 박근혜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데만데 널려 있어요. 최순실은 그냥 박근혜는 워낙 좀 규모가 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터진 거지 널렸어요. 최순실은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단기간에 성장을 했어요. 압축 성장. 이게 차곡차곡 성장을 해서 되게 좀 이성적으로 성장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성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으면 이만큼 성장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엄마 아빠 욕구 덕분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긴 됐죠. 근데 의식 수준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일단 의식 수준을 바꾸려면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썩은 데가 대학교예요. 대학교. 뭐 제가 대학교 대학원 조사 해봤잖아요. 대학교에는 최순실이 널렸어요. 예? 최순식도 있고,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널렸어. 그런 데서 뭐 제대로 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 끝나는 거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런 식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런 확률이 높아요. 제가 오늘 이걸 기점을 하나 좀 시사적인 걸 하나 얘기해 주면은 스타트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스타트업이 과연 나라를 구할 것인가? 절대 못 구해요. 장담하는데. 절대 못 구해요. 절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 배달의 민족 수수료라고 나중에 쳐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0% 했지만 그 외로 그 업소에서 그 음식점에서 가져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광고비로. 새로운 광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상단 노출이 안 돼서 영업이 안 되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구조라서 돈 많은 식당은 돈을 더 많이 내고 영업이 더 잘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0% 이런 코스프레 하지만 절대 선한 기업도 아니고 결국엔 수수료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라는 건 다 대부분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절대 스타트업이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스타트업 딱 하나, DJI. 드론 만드는 중국 업체. 왜? 드론이란 거 완전 진짜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난 미국에도 없는 그런 신규 시장을 저는 중국 애들이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스타트업이 나라 구할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일단은 통계적으로 95%는 망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은 거의 99%가 내수고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수출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스타트업이 나올 이유도 거의 없고 스타트업이 여러분 나라 못 구합니다. 뭐 스타트업에 미래가 있다는 사람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스타트업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문화예요, 문화. 스타트업이 그래도 전면에 부상이 되니까 스타트업의 특징, 문화. 예? 연공서열의 문화도 없고 스타트업은 그 문화가 확산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스타트업에서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간 스타트업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 좀 잘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대접받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론은 문화 전파예요. 문화 전파. 엄밀히 말하면 그 스타트업 문화 다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 마크 주커버그 뭐 계속 미국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래서 웬만한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근데 거의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기업은 거의 다 뭐예요? 다 콘텐츠 기업이에요. 아니면은 뭐 오투어 뭐 어쨌든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뭐 하드웨어 기업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90%의 직장인은 거의 다 하드웨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데 스타트업이 잘 없거든요. 생각 차려도 더 빨리 망하고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좀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갖고 제가 무료로 이 조직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내가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받고 일해줄 테니까 내가 그 생산성을 올려주겠다 회사에 나한테 대신 전권을 넘겨라 그거예요. 그렇게 입장에서
성공하는 회사가 나오면은 벤치마킹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사장님 좀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좀 좋은 방향으로 세뇌도 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화를 전파하는 게 스타트업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중소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어딜 제가 들어봐도 다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솔직히 어렵죠. 단순 비교는 뭐 여기랑 저기랑 뭐 솔직히 사람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니까 뭐 매출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이 4개나 있어요. 이런 상담이 그 회사가 싫다는 사람이 싫으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만두는 게 맞는데 과연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되게 뭐라 그럴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받는 걸 되게 당연시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게임에서나 그런 거예요. 게임에서 열심히 했을 때 레벨업이 되는 거는. 세상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남이 남보다 열심히 하면 끝이에요. 끝.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게임도 그래요. 아 그래요? 경쟁 시스템이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해. 상대방 더 잘하는데.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목 잡는 것들은 그러니까 롤플레이 예, 게임 그럴 수 있는데 경쟁 게임, 스타는 스타 전략 같은 시뮬레이션은 경우는 그렇죠. 예. 경쟁이 심한 게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어른이니까 그만두려면은 제가 이런 것도 몇 번 말해줬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두는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두는 플랜. 내가 어떻게 연착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뭐 광고도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합니다. 예? 뭐 어디 가나 이런 업무 외적인 건 어느 회사나 하나 있어. 어느 회사나. 이런 거 없는 데는 뭐 구글밖에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삼성도 업무 외적인 일이 되게 많고. 예? 예를 들어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업무 외적인 것 중에 뭐 다 그런 거래요. 업무는 업무.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 싫으면 TV 개발하는 건 TV 개발대로 하고 레크레이션 담당도 한 명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분기마다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조직 강화 행사를. 되게 피곤해요. 막 볼링장도 알아봐야 되고 되게 귀찮아요. 막 장기자랑도 애들 준비시켜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 안전 담당, 또 어떤 사람은 비용 처리. 그건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걸 다 중복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뭐냐? 학습 능력.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잘하면 솔직히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슨 적절한 비유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주방에서, 그러니까 쉬운 직장으로 비교하면은 주방에서 주방장인데 때로는 그 설거지 담당이 없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딱히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설거지 담당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방 담당인데 내가 주방을 맡고 있는데 뭐 적절한 비유네 따지고 보니까 설거지 그럼 안 해도 돼요? 내일 사장한테 내일 아니야 임마 나는 요리사야 그럴 거예요? 그럼 접시 어디다 담을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일을 하면 상사가 알아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보통 안 알아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특히 가진 자들이 여유가 없어서 악착같이 자기 손에만 더 쥐려 그래갖고. 예? 그냥 솔직히 그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좀 자꾸 대놓고 제가 좀 벌거나 힘이 생겼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더 쓰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게 더 좋겠구나. 예? 근데 이거 화병까지 왔을 정도면 이거 제가 볼 때 그만둬야 돼요. 응? 근데 가정 형편이 예. 또 본인 해야 될 그게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같네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게 어른. 내가 일을 만들어서 헤쳐나가는 게 어른인 거예요. 어른. 그러니까 딱 다시 읽어보면은 아마 처음 입사한 회사인 것 같은데 5년까지 뭐 다른 회사 얘기가 언급이 안 된 거 보니까 좀 옮길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옮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시켰던 일만 했으면은 내공이 하나도 안 늘었을 거거든요. 근데 시켰던 일도 능동적으로 했으면 내공이 늘어요. 이제 그러면은 막 아까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잖아요. FA가 돼서 프리 에이전트가 돼서 풀려서 시장에 나오면은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날 생각한 거에 대한 정확한 시각이 나와요. 훌륭하면은 면접 보면은 무조건 데리고 가요. 저는 그래서 그때 뭐 요즘에 이제 책 쓰느라고 페이스북 안 보긴 하는데 신 박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포스팅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 이제 그거를 보라피소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세스 고디는 그 린치 핀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린치 핀이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물겠죠. 일반 중소 소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만약에 이분이 본인이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급이 된다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린치핀이기 때문에 본인 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분 진짜 돈다고 했을 때 그런 존재라면 여러 가지 여건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어떤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내공을 쌓았다면 저는 어느 다른 데서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뭐 그쪽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직에 상대 좀 조금 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아는 형님이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3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진짜 옮겼어요. 옮겼는데 진짜 들으면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뭐 글로벌 국제 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 수출도 잘하고 그런 기업인데 가정이 있는데 맨날 10시 11시에 끝나고 주말에 갖고 와서 토 나오죠 솔직히. 예, 그 일 해가지고 뭐 날 서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데 고가는 막 말도 안 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제가 나름대로도 이 업계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 정도 하면 이런 고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옮겼는데 정말 베스트로 옮겼어요. 왜냐면 알아보다가 외국계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데 1위인 외국의 기업에 그 오더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건 대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옮길 때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녁 있는 삶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연봉도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오려고 했을 때 이 대기업을 엄청 잡았어요.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지만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냐. 이 업계가 바닥이 되게 좁은 데였거든요. 근데 진짜 나간다니까 시급한 거죠. 왜냐면 이 형이 이 전년도 이게 작년에 몇천 원짜리도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 보너스 요만큼 정말 쥐꼬리도 안 주고 아주 그냥 그거 다 잊은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형도 뭐 견디다가 게다가 더 웃긴 거 뭐냐면 형 이렇게 힘들면 그냥 일 열심히 해서 임원 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임원 될 수 없다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나는 뭐 선거 진골? 그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니까. 육두품이구나. 나는 여기 경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신입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임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랬는데 이게 현실이고 저는 이제 솔직히 아직 이런 조직이 많이 안 있어봐가지고 몰랐지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 대기업에 불구하고 이런 문화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남아있냐? 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끝까지 잡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데로 옮겨서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고 뭐 그리고 되게 탄탄하고 몇십 년 됐고 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만약에 내가 있는 조직 안에서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면 반대로 내가 다른 데 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대신 그 반대겠죠. 여기 안에서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면 과연 다른 데는 어떨까.
만만치 않게 좀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자가 많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구하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게다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장해서 막 일자리가 찍어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은 실력이네요. 예. 그냥 특히 근데 요즘 친구들이 유독 약한 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그런 걸 따로 공부도 안 해봐서 그래서 저희 공부법 책에 사회성 파트가 따로 있어요. 되게 중요해갖고 좀 훌륭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썼지만 좀 너무 잘 써갖고 예. 잘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얘기. 음. 저는 뭐 또 사회성은 SQ 소셜 Q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 SQ가 예? 뭐 또 한 210 정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죠? 그 유명한 선동가 괴벨스? 뭐 거의 뭐 선동의 신이니까 저도 회사에서도 제가 그러니까 선동을 잘했죠. 근데 네. 그건 저는 어느 정도로 회사 생활 특이하게 했냐면은 우리 이제 파트장이 있어요. 파트장이 이제 수석 그래서 이제 차장이나 부장 정도가 돼요. 네. 이제 저보다 직급이 한 8년 정도 높죠. 그 사람이 좀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공공의 적이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냥 업무 갖고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인간적인 면으로 저한테 뭐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인간적인 걸로 갖고 뭐 독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딱 봐도 독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 사람이랑 저랑 우리 사원이 이렇게 셋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도 독서 얘기하길래 내가 딱 대놓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고영성 수석이라고 치면은 고수석님 진짜 뻥 안 치고 고수석님보다 책 3배 정도 많이 읽은 거예요. 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원도 있는데 얼굴 시뻘개져 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좀 화까지 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갖고 내가 좀 잔다르크기 때문에 애들을 대변해 갖고 그냥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자신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예? 여기 아까 희선 양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내가 아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솔직히 항상 위기는 기회거든요. 위기 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누누이 아까 말했지만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응? 없으면은 회사 욕하면 안 돼. 자신을 탓해야 돼요. 항상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체력이랑 정신력 안 되면 어림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또 회사 얘기 하나 예로 해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구인 공고를 했는데 그걸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되게 지금 촉망받는 스타트업으로 옮기셨는데 순전히 지인 소개로 옮긴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워낙 똑똑해갖고 근데 거기 가서 워낙 잘하니까 그분이 금방 팀장이 됐어요. 신인사업기획팀장. 그래서 벌써 인사권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거를. 예?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낭준 지출하고 예? 실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티가 나게 돼. 주머니 속에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속옷은 삐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원망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대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상담했던 거랑 똑같아요. 목표가 없었을 때 어때요? 목표를 만드는 게 일인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은. 근데 아까 사회성 얘기하다 잠깐 딴 얘기로 제가 샜는데 사회성도 여러분 뛰어나야 돼.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부하 직원인데 여러분이 그 상사가 맞춰주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요리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그런 식으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갈구다가 제가 상사를 잘 갈구거든요. 칭찬도 해줘요. 예? 갈구다가 칭찬도 해주고 갈구다 칭찬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회식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회식. 나머지는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오면 막 n분의 1로 나눠내고 그래요. 이 미친 내가 이런 아저씨들이랑 술을 먹는데 왜 내 돈을 내? 나는 그래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안 가는 김에 우리 애들도 안 가게 했어요. 상사 입장에서 이 새끼 막 꼴보기 싫어 죽겠죠. 근데
미친 거예요. 무슨 애들이 놀이개도 아니고. 에? 그래서 나는 댁들끼리 뭐 MT를 가자는 거였어. 내가 MT 가자 그러면은 어디서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시냐고 그래요. 내가 무슨 야근을 밤새면서 하는 애들이 어딨냐고 내 돈도 안 받고 내 돈 써가면서. 에? 그럼 난 대놓고 그래요. 그럼 그 MTV 그거 정수이 다 낼 거야? 내가 그래 내가. 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뼈를 통해 그런 것도 아니면서 미친 MT를 왜 하자 그래. 내가 막 그래요 진짜. 에? 막 싸우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멋있는 것 같잖아요. 막 멋있는 것 같고 막 대단한 사람 같고 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한 소금이 그 몇 프로가 있어야 바다가 안 썩는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소금이 또 있어야 돼요. 약을 또 쳐줘야 돼요 가끔은.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독서로 읽은 얘기들, 읽은 얘기들이나 뭐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까 내가 싫어했던 사람보다 더 높은 위에 수석 이제 상무 대신 우리 최상무님이 계신데 그분은 독서를 좀 좋아했어요. 내가 책 선물도 가끔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식을 안 하면서 그 독서로서 이렇게 살살살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여러분이 하려면 여러분 내공이 상당히 돼야 돼요. 뭐야 뭐 저랑 워낙 뭐 JQ랑 SQ가 뭐 180, 210 이러니까 거의 뭐 천재급이라서 이건 되게 쉽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막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장한 게 아니라 괜히 뭐 나도 상사를 다뤄봐야겠다.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된통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게 연륜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도교수 대학원에 있을 때도 우리 지도교수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영어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도교수 열이 봐서 저한테 한글로 욕했다니까요. 그 정도 그렇게 내공이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높으신 양반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것도 저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수저였다가 정상수저 된 지 얼마 됐는데 쇠수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흙수저일 때도 제가 귀엽고 훌륭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럴 때 대화를 하면서 내공도 쌓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딜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 공부할 때 저는 남들이 예를 들어 수능이나 이렇게 학점 이런 거 공부할 때 저는 좀 인간관계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뭐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어? 그래놓고 뭐 데일 카네기 이런 거 추천하면 그 뻔한 소리 아니냐고 뭐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 페북에서 팔로우하는 좀 잘난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뭐 자기계발서 쓰레기 그분들 말씀이 다 쓰레기예요. 왜 그분들이 쓰레기라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1%나 0.1%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의 경험을 일부 그냥 대중이 이렇게 다 통할 수 있는 것 마냥 일반화시켜갖고 쓰레기 소리를 전파시키는 거거든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뭐 진짜 인간관계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거 화병도 풀어내야 되거든요. 제 공부법에 제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풀어냈나. 저는 점심시간에 운동을 뒤지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책에도 썼을 거예요. 이 그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간부 이상급, 관리자급 이상급은 제발 부하 직원들 점심시간에 쉬거나 운동 좀 하게 내비달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왜냐면 많이 볼 거니까 30, 40대들도. 예? 그게 회사와 개인을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왜냐면 저는 그 제가 거구잖아요. 거구?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면 막 쿵쾅쿵쾅 울려요 진짜. 그거 막 90kg인 사람이 뛴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모멘텀이 크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못 뛰어요 사실. 근데도 제가 그 5km를 한 26분, 27분에 되게 빨리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게 뛰고 나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다 잊어요 모든 거를. 쫙 이렇게 내려가요. 특히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샤워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갖고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도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 삼성은 스트레스가 워낙 많아 갖고 그 상사들도 막 등산 올라가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상무한테 까이고 상무도 전무한테 까이기 때문에 다 등산 가고 그래요. 막 힘이 들어갖고 막 운동장 돌고 막 산책하고 그 와중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애들 잡고 자기 그가 뭐 시시콜콜 잡담하는데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착각을 하는 거냐면은 원천적으로 스트레스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살다가 보면 지진도 나는 게 인생이고 살다가 보면은 진짜 홍수 나서 집도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진짜 별의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냥 이런 고민들의 핵심은
뭐냐?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비는 아예 없고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까 우리 가명을 뭐라 했더라? 희선양. 희선이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힘들면은. 근데 어떻게 잘 그만둘 것인가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이직을 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해서 이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직해보면 알 거예요. 다 이직해서 만족도가 우리나라 50%가 못 넘거든요. 왜? 다 고만고만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회사 생활이 절대 결코 쉽진 않았지만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특히 우리 부하 직원들 뭔가 해줄 때, 예? 그럴 때 되게 만족도가 컸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회사에 힘든 일 잘 이겨냈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딴 삼성 있을 때도 그런 게 있고 삼성은 교육이 많아갖고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업무하다가. 그럼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해냈을 때. 예? 근데 또 삼성이 좀 좋은 게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잘 해내면 고가를 잘 줘요. 아까 고 작가님이 진골 성골 얘기했지만 삼성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이재용이 좋은 게 아니라 삼성이 좋은 것 중에 하나 삼성은 실력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요. 뭐 고등학교 출신인데 뭐 상무 되신 분도 그 민주당 들어가신 분도 그 여자 상무분도 고등학교 고졸이신데 그 상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뭐가 있어서 올라간 거 결국에는 실력.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힘드신 거에 위로를 드리고, 그러니까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그럼 나는 이 사람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안 될 건가? 그게 일단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좋은 관리자가 된다는 게 자기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참을성도 많아야 되고 끈기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힘들어요. 결국엔 다 그냥 흘러가면은 다 똑같이 개새끼 김 부장, 십새끼 박 차장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정리를 하면은 이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이 정도 지경이면 뭐 근데 이제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얻을 게 뭐냐,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날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옮기려면은 뭐 실제로 학습 능력이 있어 옮길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면 중소기업은 아직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응? 근데 뭐 연봉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다음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직장 생활 그 연장 고민인데요. 고민이 너무 많이 와서 잠시만요. 뭐였더라? 아, 여기 있다. 잘 보세요. 제가 몇 개 연속으로 읽어줄게요. 빵빵양인데 세 줄 보냈어요. 세 줄. 1월부터 다시 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불안하네요.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고민입니다. 딱 이렇게 세 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친구인가? 이 친구 아니고 어, 양인지 군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좀 2월에 메이저 주류 회사에 공채로 입사하여 대기업 취직한 거죠. 도매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추후에 이뤄진다는 직무순환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해 보니 직무순환은 쉽지 않더군요. 물론 연봉, 복지 등 다른 부분은 모두 만족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가 힘듭니다. 퇴사하고 다시 시작하기엔 나이가 29살이며 지금 회사만큼의 연봉과 복지를 주는 곳에 입사할 자신이 없습니다.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고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인생 좋은 한 수부터 다 똑같은 질문이야. 다 똑같은 질문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맞춰야지.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중이 절이 싫으면은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솔직히 정규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라는 게 없거든요. 계속 계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너무 끝내고 싶어요, 인생을. 그러니까 한 번만 노력하고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100대 1이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문화가 자리 잡혔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한 번만 노력하고 인생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한 번 입사했으니까 힘든 거고 새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돼야 돼 이런 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그 IMF 다음에 서프라임 터진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아직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장담하는데 또 와요. 나는 경제를 몰라도 난 예측할 수 있어요. 20년 안에 또 와요, 또 와. 그럼 그때 한번 싹 다 잘리거든요, 또. 또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잘리면 더 위험해. 왜? 지금 그때 30대인 분, 20대인 분들 그때 되면 뭐예요? 3, 40대인데 공부 안 했으면 더 힘들어요, 취업하기. 응? 그랬는데 너무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기업 강연도 많이 가면은 제가 뭐 대기업 같은 데 가서도 뭐 자기 개발하는 친구가 없어요. 무슨 뭐 다 뭐 솔직히 다 그래요. 어떤 솔직하게 그게 저한테 그 이메일 보내주는 친구 이게 이메일 너무 많이 와서 좀 제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나중에 찾을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요지는 그래요. 제가 어디 유명한 대기업에 되게 좋은 사업부 꿀 빠는 사업부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다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가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50명인가 3년 차인가 2년 차, 1년 차는 없고 2, 3년 차가 듣는 직무 교육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다 거기 되게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 토익 막 800, 900 넘고 그런 애들만 입사하는 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한 달에 책 2권 이상 읽는 사람 항상 제가 말했죠. 2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권 그러면은 다 들어요, 손. 한 권 정도는 읽는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2권이라고 딱 주면은 거의 뭐 90%가 사라져요. 그 꾸준하게 읽는 사람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 2권이라는 게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읽는 사람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게 2권 읽는다예요.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들어요. 1명. 공부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그래놓고 불평불만 다 들이다 말아요. 진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한 명한테. 그 부서에서 온 거죠. 보통 늦어도 8시 전엔 퇴근한대요. 그다음에 주말도 거의 출근 안 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한 3, 40시간씩 1년에 한 일주일에 공부할 시간이 있대요. 근데 뭐 안 한대요. 귀찮아 갖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잘못인 것 같대요. 그게 사실 이 친구가 아주 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솔직히 다 놀고 싶죠. 막 8시에 퇴근해서 다 롤 한 판 하고 싶고 그 무한도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고 주말에 놀고 싶고. 근데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그런 세상은 없어요. 무조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여러분한테 인건비 70%를 주면 무조건 한다고 달려든다니까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게 반도체 하나 정도? 근데 반도체는 그 1등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왜? 이거 무너지면 끝이니까. 근데 진짜 최근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일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면 현대차 영업이익이 한 번도 늘지 않고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중국에서 못 팔아서. 중국에서 못 팔고 중국이 내수로 성공하니까 어때요? 외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차는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응? 절대 영업이익 반대로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엔 계속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경쟁력 갖고는 다 망하는 구조예요. 근데 뭐예요? 잘리면 회장부터 잘리겠어요? 아니에요. 저기 밑에 말단부터 비정규직, 하청, 협력협회부터 잘리고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더 악착같이 경쟁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왜 회장 원망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잘리면은 진짜 중국 업체라도 가서 취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럼 막 고민만 막 잔뜩 있고 막상 뭐 하는 액션은 없어요. 응? 하는 액션은 없기 때문에 막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 응? 그냥 그러고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막 기성세대를 되게 욕하는데 뭐 욕해도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저는 기성세대와 20대 중간에 딱 있는 사람으로서 기성세대는 나름 기성세대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사람들이 병신 같다고 욕하지만 영업이익이 몇 조가 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다음에 뭐 이거 그럼 뭐 분식 아니냐고. 그걸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대빵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 1, 2년은 거짓말해서 대우조선처럼 터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잘했냐? 우후죽순이긴 하지만 빨리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왜 힘든 세상에 태어났냐면은 여러분은 그걸 100%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요즘 학교에서 귀싸대기 안 때리잖아요. 저랑 고 작가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니, 나는 진짜 뭐 좋은 선생님도 많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진짜 미친 사람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많죠.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귀싸대기 맞아봤어요. 아유, 저는 귀싸대기는 양반이지. 저는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목사대기라고 해야 기분이 너무 안 아니, 좋아.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면은 막 교장 교감생 하고 있을수록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예. 응.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 막 선생님이면 되게 우러러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 공업 시간에는 아직도 기억나네. 이게 책상을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네. 십자가처럼 엎어져가지고 네. 곤장을 때렸는데 네. 뭐 내 예수님도 아니고 그 아니라 저한테 어이가 없어서. 저 농담 안 하고 침을 뱉었던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나 목사기다기는 때린 그 체육 선수한테 제가 그 콜라 갖다 주면서 침 뱉었어요. 정말 나를 1년 내내 괴롭혔거든요. 내가 잘못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이 되게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싸대기를 맞아서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2학년이니까 뭘 한다고 싸대기를 때려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거든요. 예? 오히려 그러면서 무슨 교권이 침해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그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들이랑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굶어 죽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왜 국내는 이런 걸 안 하냐 그러니까 요즘엔 굶어 죽는 애들 없대요, 우리나라에. 그게 다 정부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돼서 국내는 굶어 죽는 애들이 없대요. 다 해결할 수가 있대요. 웬만해서는 정부가. 세상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다음에 요즘에 되게 평화롭게 시위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잖아요. 제가 관악구 그 서울대 근처 살았단 말이에요. 고 작가님 광주 살았고 체류탄이 저는 예, 막 눈이 맨날 매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뭐죠? 마스크. 마스크랑 치약은 항상 뭐 구비 돼 있어야죠. 왜냐면 뭐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왜 여러분들이 솔직히 힘들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빨리만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빨리 더 싸게 중국 애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앞으로도 몇백 번을 더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중국 애들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랑 오늘도 제가 맨날 방송하기 전에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솔직히 백날 책 읽고 백날 뉴스 봐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가 진짜 제대로 요번에 우리가 아주 기회가 잡은 게 뭐예요? 나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우연치 않게 그 나비 효과로 그게 그 도박 사건부터 시작돼서 터져갖고 최순실이랑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와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100만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촛불 집회에. 그냥 모이자 그랬으면 어림도 없게 안 모였었는데 경험하니까. 보통 썩은 게 아닌 거라 눈에 보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맨날 부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몇백억을 해먹은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빠기 오는 거.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중국, 인도 이런 애들 우리 일자리 얼마나 뺏어가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노력을 안 해서 안 돼. 그게 아니라요. 현실상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지금하고 과거하고 다른 거는 당연히 지금이 우리가 더 인권적으로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대신 이제 예전에는 일자리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긴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있었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산업들이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하죠. 성장 대비 취업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아직 어떤 산업의 고도화가 덜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보다 한 5년, 10년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모셔갔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힘들죠. 훨씬 힘들고 그때는 중국이랑 경쟁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져. 고도 성장인데 중국이랑 경쟁자도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국가에서 노력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세계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 보세요. 솔직히 빈곤층이 지지해서 그런단 네,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기본적인 복지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하겠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안 정부가 돼요.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꼰대 같은 발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족 같은 거지. 족 같은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명히 뭐 신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후배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밖에 해줄 얘기가 없어요.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열심히는 아니, 잘못된 거 잘.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제대로.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열심히 해는 잘못된 말이고 제대로 열심히 해. 그렇죠. 이게 무조건 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 왜 안 바뀌는지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 이거 국정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그 식자층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되게 먹고 살만해요 아직도. 여러분 조금만 실력 있죠? 그럼 회사에서도 잘 안 잘려 실력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 삼성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막 다 삼성 욕하는데 별로 욕 안 해요. 왜? 삼성에서 일 좀 잘하고 자기가 임원 욕심만 없죠? 그러면 정년퇴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돈 많이 받아요. 그럼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좀 많이 알거든요. 들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이제 우리가 역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이 답답하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일 잘하는 애가 없다. 근데 중소기업은 좋은 게 뭐냐면 작기 때문에 사장이 누구야 누군지 다 알잖아요. 대기업은 사장 만날 볼 기회도 없는데, 예? 또 대기업 사장님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 일 잘하면 빨리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딜이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은 딜이 되는 거예요. 딜이. 그냥 뭐예요? 빨리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나간다 그러면은 돈이라도 좀 더 주게 돼 있고. 그게 세상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 작가님이랑 너무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이메일을 거의 한 상담 20-30개 받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질문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질문도 너무 빈약해요. 빈약해.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언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정답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교육이 잘못됐던 거죠. 정답을 찾는 훈련만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되게 모순 관계가 뭐냐면은 세상은 결과만 알아준다 그러고 과정을 뭐 내 과정 안 알아준다 그러고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뭘 얻으려고 하려면 결과만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뭐냐면은 최대한 명료하게 자기 상황을 기술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답을 받게 플랜 A랑 B가 있는데 어느 게 낫나요? 그런 게 제일 좋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막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랜 A, B 그러니까 저랑 A랑 B 보기 중에 뭐가 좋냐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어떤 게 좋은 건가 물어보면은 원래도 그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건가. 근데 A, B가 있어서 얘가 그럼 알고 있네. 그럼 왜냐면 본인이 더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좋다 하면서 훌륭한 조언자는 거기다 부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그거예요. 직무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뭐 회사를 어떻게 그만둘까요? 우리는 그만두세요가 아니라 회사 그만둘 때 뭐예요? 여러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응? 좀 우리 사례들도 좀 쉽게 얘기해주면서 그다음에 직무순환 그런 거가 예를 들어 직무순환 됐다 쳐요. 근데 또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인생 망한 거예요?
저도 완전 직무가 바뀐 거죠. 저는 무슨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였는데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 요즘에 카드 뉴스도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그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카드 뉴스가 제가 이유를 하나 찾은 게 뭐가 내 카드 뉴스를 촌스럽게 하나 그 글에 흰색을 완전 흰색을 쓰면 안 되고 두 단계 톤을 낮은 걸 써야 되는데 계속 무식하게 하얀색을 하얀색에 써서 그게 그거랑 똑같아요. 씩 웃었는데 이빨이 너무 빛나면은 치아가 빛나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막 무슨 왁스 바른 것도 아니고 이에다가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적당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톤 다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공부해서 아는 걸 자꾸 해갖고 그러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저희가 거의 다 이제 직장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그 공부법 책 쓴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보다는 직장인을 저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을 더 포커싱한 게 큰데 그거예요. 공부 안 하면 끝이에요. 제가 요즘 강연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더 실감하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 회사 제일 바보 같은 게 회사를 믿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인생 끝나요. 국가도 지금 무당이 지배해서 망할 수도 있는 판에 그럼 국가 망하면 인생 끝나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랑 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가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으로 국가가 망했었어요. 국가가 그냥 뭐 IMF라서 부도 선언이 아니라 포탄 맞고 이래서 폐허가 됐었다고요. 우리는.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이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 지난 1부에서 얘기했잖아요. 탈조선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80%예요. 왜? 거기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미국 어떻게 됐어요? 막 트럼프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주변에서 반기준 낀다는 사람들이 공부해갖고 트럼프는 다 비아냥거렸었어요. 막 당선을 논하는 게 아니라 병신이 나와서 쇼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겨버리잖아요. 힐러리. 뭐 잽도 안 되게 이겼잖아요. 뭐 투표하는 힐러리가 좀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은 선거인단은 뭐 잽도 안 되게 이겼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도 오바마가 거의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끝난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뭐 50%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레임덕 없이 끝나는 대통령이. 아니 뭐 마지막에 청와대에서 레임덕 무슨 행사더라? 할로윈 행사가 뭐 할 때 레임덕이었는데 레임덕하고 편하게 놀 정도로 그러니까 레임덕이 없단 얘기지. 그냥 뭐예요? 미국 봐라. 역시 오바마 나 대통령 수입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데 그 만족도가 어떤 거예요? 미국 국민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린 더 힘들어. 왜? 저성장 시대의 경쟁자가 너무 막강해요.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동안 비실비실했던 애들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또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갖고. 근데 일본이 제가 볼 때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왜? 걔네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깊거든요. 레벨이. 그래서 걔네는 출산 장려 장관을 따로 뽑았어요. 우리나라랑 레벨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그거 만약에 하면 이제 걔네가 최고 고령 국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1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해야 돼요. 악착같이 진짜 해 나가야 겨우 진짜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말고도 퇴사에 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언제 어떻게 퇴사해야 될 거냐 이런 거. 그냥 퇴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플랜 A, B, C를 만들어야 돼요. Z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한 플랜 Z가 있는데 이건 극비라서 말 못하고 이제 고 작가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쓸 카드고.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Z가 있어야 돼. 진짜 플랜 Z까지. 예? 그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인생에 내가 옵션이 많으니까 뭐예요?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요? 옵션을 늘리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이 7끼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하루에 20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은 끼케 가봤자 몇 개국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부자는. 선택사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은 없을지언정 계획이라도 옵션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예? 정신의 부자. 그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 부자보다 더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조언해드린 걸 잘 추려갖고 다시 마지막 요약 한 번만 해드리면은 학습 능력을 회사에서 있어도 꼭 키우고 그다음에 퇴사할 땐 퇴사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아까 그 직무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퇴사하면 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플랜 A, B, C, D 만들고 스무스하게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만약에 알아봤는데 퇴사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착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내 인생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떠한 시스템에 돌아갔을 때 그 시스템에 관련된 일 중에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세일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완전 그 길로 마스터를 하면 세일즈는요 뭐 인생의 꽃이죠. 꽂히고 네. 비즈니스에 꽂히고 실제로 나중에 혼자 독립을 하려면요 세일즈 마케팅이 안 되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세일즈 능력을 거기서 오히려 일이니까 계속 일을 직접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워나가면 나중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도 다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이거 뭐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죠. 이 직무 자체가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충분히 배우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바꾸는 건 통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신 내가 진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꾸는 건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 가능한 거를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 내 여기서 아무튼 바꿔보자. 오히려 그렇게 했던 마인드로 배움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 업종 변경이나 다른 것들을 본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드네요. 예. 제가 오늘 마지막을 제가 한 얘기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게 영화인데 이게 뭐 팩트는 제가 체크 안 해봐서 그 몰라요. 근데 그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로렌조라는 친구가 무슨 희귀병에 걸려요.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결국 죽는 거예요. 뭐 그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못 써갖고 죽나 하여튼 점점 그러니까 몸이 식물 인간처럼 변해요. 근육병 같은 네, 그런 근육병 거군요. 같은 예.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가 뭐냐면은 그 엄마가 아빠랑 애가 죽어가니까 포기하겠어요? 저도 우리 채가 죽으면 절대 포기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가 의학 공부를 막 다 해서 저 영화가 한 20년 전에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의학 공부를 다 해서 그 병을 멈추는 오일을 개발을 해요. 오일을. 그래서 그 아들 이름 따서 그 로렌조 오일이라 그래요. 그냥 항상 이런 팟캐스트 방송 들으면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있죠. 우리 방송은 다그치는 게 많고 세죠. 저는 되게 미안해요. 저는 여러분의 삼촌 같은 마음으로 뭐 큰형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듣는 분들 있고 작은 동생 같은 마음으로 저는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로렌조면 나는 로렌조 엄마거든요. 그냥 거기다 대고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에? 괜찮아. 다 나아질 거야. 그딴 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예? 세상에 없다면은 그 약이 없다면 그 약을 저는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계속 그래서 저는 저는 살다 보면서 운이 좋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녀보고 회사에서 일해보면서 현장에서 많이 뒹굴면서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우리들만의 정신의 로렌조 오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고 의지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세상을 포기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그렇게 인생 공부 오일을 만들면서 예? 저는 진짜 고 작가님이랑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평생 좀 도와주고 진심으로 다그치지만 좀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왔고 우리도 할수 저희 있기 앞으로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하려고 거죠. 노력할 거고. 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당 인생공부 상담소 고민상담소 2부 여기서 3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고민을 훑어보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오랜만에 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좀 고작가님을 상의를 해서 3부는 할지 안 할지 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생공부 3당소는 계속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니까요. 만약에 오늘 상담이 안 달아진 친구들은 다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항상 지난번에 내 거는 이런 주제는 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보내세요. 돈 안 들잖아요. 내가 혼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